이거 보세요. 그냥 간단한 카드 문제 같죠? 근데 사실 그 안에는 진짜 흥미로운 수학 미스터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알쏭달쏭한 수수께끼,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문제가 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한테 자연수가 적힌 카드가 N장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규칙이 있어요. 이 중에서 몇 장을 어떻게 뽑든지 간에 그 평균이 무조건 자연수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특이하죠?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전부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N이 대체 뭘까?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 단서를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이 이상한 카드 문제, 대체 조건이 뭐길래 이렇게 복잡한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자, 이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딱 두 개의 단서, 그리고 우리가 밝혀내야 할 마지막 미스테리, 이렇게 나눠봤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와, 첫 번째 단서부터가 정말 만만치가 않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에 숨겨진 비밀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이 어떻게 뽑아도 평균이 자연수가 된다는 말이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사실 이건 카드에 적힌 숫자들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평균의 기본 원리부터 살짝 짚고 넘어가야 해요. 평균값이 자연수다. 이 말은 결국 뽑은 카드에 적힌 숫자들을 다 더한 값이 그 뽑은 카드의 개수, 그러니까 K로 딱 나누어 떨어져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바로 이 간단한 사실이 첫 번째 조건의 비밀을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그럼 이 나눗셈 규칙이 그냥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1장부터 n-4장까지. 진짜 어떤 조합으로 뽑아도 이게 다 말이 되려면 카드에 적힌 모든 숫자들, 그러니까 x1, x2, 팅팅팅팅, xn, 얘네들이요, 뭔가 공통적인 수학적 특징을 가져야만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전부 똑같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바로 이 지점에서 최소 공배수, 영어로는 LCM이라고 하죠. 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 딱 등장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다루는 상황이 결국 뽑은 카드들의 합이 1, 2, 3 쭉 과서 n-4까지의 모든 수로 나누어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 모든 수로 나누어 떨어지는 가장 작은 수, 그게 바로 최소 공배수고, 이게 카드에 적힌 모든 숫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마법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을 끈질기게 분석했더니 정말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카드에 적힌 모든 숫자들은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최소 공배수 있죠? ln-4.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전부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숫자들이 하나의 거대한 규칙, 하나의 패턴 안에 묶여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다음 단서로 넘어가 볼게요. 왜냐면 이 두 번째 조건의 의미를 알아채는 순간이 이 퍼즐 전체에서 진짜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거든요. 운예 설명에서 제가 딱 한 구절만 콕 집어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짧은 문구 안에 사실 어마어마한 힌트가 숨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카드에 어떤 숫자가 적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n이라는 숫자 그 자체가 가진 성질에 대한 문제로 바뀌어버린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논리적으로 엄청난 도약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이 규칙은 카드에 어떤 자연수를 쓰든 간에 무조건 성립해야 돼요. 그쵸? 둘째, 그 말은 곧 카드 숫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만들어내는 그 최소 공배수 ln-4과 이 모든 상황을 혼자서 다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결론은 뭘까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 즉 n-3장, n-2장 등을 뽑았을 때도 평균이 자연수가 된다는 사실도 결국 ln-4가 해결해야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ln-4가 n-3, n-2, n-1, 그리고 n, 이 네 개의 숫자로 모두 나누어 떨어져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와, 대단하죠? 자,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우리한테 아주 명확한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방금 우리가 찾아낸 이 새롭고 아주 까다로운 규칙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n을 찾아라. 이게 우리의 새로운 미션입니다. 이제부터 n을 찾아 나설 건데요. 이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사실 두 가지 규칙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 번째 규칙, n-3, n-2, n-1, n. 이 네 숫자는요, 전부 다 소수가 아니어야 해요. 왜냐고요? 만약 이 중에 n-4보다 큰 소수가 껴있으면 ln-4는 절대로 그 소수를 약수로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럼 나눠 떨어질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규칙, 이 네 숫자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나오는 그 인수들도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ln-4가 이 네 숫자로 나누어 떨어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탐색을 시작해 볼까요? 후보들을 하나씩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표를 한번 보세요. n이 27일 때를 볼까요? 25라는 숫자가 있죠. 이건 5의 제곱인데 25는 n-4, 즉 23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탈락, 안 됩니다. n이 28일 때도 똑같이 25 때문에 안 되고요. 쭉 가서 n이 35일 때는 어때요? 32가 있네요. 32는 2의 5제곱인데 이게 n-4인 31보다 크죠. 그래서 이것도 실패. 보시다시피 전부 두 번째 규칙을 어겼네요. 이렇게 안 되는 애들을 하나씩 지워 나가다 보니까 드디어 유력한 용의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과연 n은 36이 이 길고 긴 수수께끼를 마침내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우리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그 첫 번째 숫자를 찾아냈습니다. 이 미스터리의 정답은 바로 36입니다. 물론 그냥 36이 답입니다. 하고 끝낼 순 없죠. 진짜 정답이 맞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검증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조건은 이거예요. 33, 34, 35, 36의 소인수 거듭제곱 인수들이 전부 n-4, 즉 32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것. 이게 맞는지 한번 보죠. 자, 그럼 마지막 검증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33부터 볼까요? 3 곱하기 11. 둘 다 32보다 작죠? 통과. 34는 2 곱하기 17. 이것도 통과. 35는 5 곱하기 7. 역시 통과. 마지막 36은 4 곱하기 9죠. 4와 9 모두 32보다 작으니까 완벽하게 통과입니다. 네, 이걸로 모든 검증이 끝났습니다. 이 길었던 추리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정답은 36이 확실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카드 몇 장의 평균을 구하는 간단한 퍼즐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연속된 합성수라는 수의 아주 깊은 곳에 숨겨진 질서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잖아요. 오늘 우리는 아주 작은 규칙 하나가 이 수의 세계에 숨겨진 거대한 구조를 어떻게 밝혀내는지 그 과정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정말 매력적이죠?